네, 괜찮은데? 되게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다시 촬영한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공소리 기자님. 제가 예전 사진을 좀 많이 봤어요. 아, 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얼굴이 많이 하얘지셔가지고 미백 관리를 받으시나? 선거용 미백 관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내가 끝으로 이야기 인터뷰를 매력있다. 너무 뻔해. 뻔해. 오늘 약간 좀 지난데 한번 해볼게요. 아직 재미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밤에 들어갈 때 좀 조심해라.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네.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방송이 아직 낯설어서 편집이 있잖아요. 도와주십시오. 핫한 밥이라고. 이런 것도 사실 훌륭한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편견 없는 소식 리버럴 미디어 공기자의 인터쇼입니다. 오늘은 연어처럼 오산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재철 오산 희망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소장과 보수청년과 진보정년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이재철 1965년 5월 26일 출생, 오산 외산미동 강착, 산미초 오산중 수성고 졸업, 경기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본머스대에서 석사, 지방고시 1회 합격, 현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중대위 조통부 경기 오산시 총괄본부장 등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 경기도청 과실장, 전 고양 성남 과천에서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철 소장님. 공 기자님 반갑습니다. 행정가 출신의 이재철 소장님, 요즘 오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 오산시장 출마 의사도 밝히셨어요.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공 기자님이 소개했듯이 지난해 이제 9월까지는 공직자였습니다. 거의 26년 동안 공직의 길을 걸어왔고 지난해 9월 14일 날 이제 퇴직을 하고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제가 자라오고 제가 커오고 그리고 많은 애정이 있고 저는 고향으로 생각하는 우리 오산 지역에 정말 오산시장이 돼서 새로운 오산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오산을 양적으로는 키워왔지만 한 단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오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일하셨고 고양, 성남, 과천에서 부시장을 지낸 행정가신데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는 이제 주로 경기도청에서 거의 2급인 시장까지 이제 해봤고요. 그리고 과천에서도 부시장을 해봤고 성남시에서도 부시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양시에서 이제 부시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제 공직으로서의 한 4년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보자 라고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국가적인 소명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1년 9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고 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찾아오는 내가 이제 월급쟁이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하게 가졌습니다. 내가 갖고 가장 잘하는 게 행정이었고 도청도 그렇고 부시장 때도 정말 일 잘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뭐를 해볼래? 그래, 그러면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오산시 출신으로 여기저기 일을 하시다가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셨는데 왜 다시 오산으로 오셨을까요? 어렸을 때 이제 5살 때 오산으로 와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기서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계속 다녔으니까 그런 기억이 하나가 또 있고
네가 고향이기 때문에 오산이냐? 단순한 거는 아니었어.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산을 내가 선택했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오산은 지금 23만이지만 계속 커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뭔가가 덜 정비되어 있고 어수선하고 체계가 덜 잡히고 아직 정지의식이 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좀 아직 부족한, 그렇다고 하면 오산에 가서 이제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많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의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오산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와서 정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각으로 추진해 보다가 그 팀들이 이제 무능하다라고 하면 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도시의 그 발전,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 거지. 어느 한 세력한테 쭉 맡기면 그 도시는 저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오산을 선택한 것 같아요. 우선은 오산을 잘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산에 오셨다라고 하신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오산 산 지는 16년께 됐는데, 이제 오산은 저한테 이제 고향이죠. 저한테는 이제.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터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행정가의 눈으로 보는 오산의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부족한 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적인 기반 시설들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지역에 보면은 제조업하는 공장들이 한 220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 동네에 이제 화성 가면은 24,000개예요. 저희보다 100배가 많은.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오산의 미래는 저는 이제 교육에서 경제 쪽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경제라고 하면 저는 일자리, 창업, 그래서 거기서 많은 청년, 유동인구, 청년들이 직업을 가져서 역동적인 또 다른 젊은 도시 오산을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땅이나 부지가 있다면, 저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구를 유치하는 그 계획보다는 거기다가 이 산업적인, 첨단 복합적인 산업들, 그러니까 일반 굴뚝 연기 나오는 그런 산업단지보다는, 비근한 예가,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 가보셨나요? 거기는 뭐 우리나라의 그 IT, BT, NT 이러한 4차 산업에 집적화된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오산시에 토지는 적지만은 이 아주 고밀도된 그런 복합단지를 좀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좀 풍요하고, 거기서 많은 세수를 갖고 뭐 교육에도 쓸 수 있고 문화예술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한 SOC 쓸 수 있는, 교통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보수 청년과 진보 장년 사이에서인데요. 저는 청년이고 소장님은 또 장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재미있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특히 요즘 청년들의 보수화, 정말 흥미로운 현상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우리 아들들이 지금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보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은 거의 국힘의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공약에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내놓는 이런 공약보다는 이 보수가 갖는, 보수 진영에서 내놓는 공약들에 대해 환호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일까? 이 청년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사실은 진보 쪽에 가까웠던 그쵸. 어젠다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자기들이 조금만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조금만 좀 부딪히면은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내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 내지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해서 정말 가정을 갖고 집을 사고 가족을 꾸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도구마가 깨져버렸다. 거기서 나오는 좌절 속에서 이 자기들한테 희망을 가져주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이 제도권,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장년층에 대한 거부 반응 이러면서 이렇게 잠깐 동안의 보수화다. 원래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진보지만은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가서 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 이런 속에서 나오는 좌절감 속에서 보이는 일종의 패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요. 네, 공 기자는 보수와 진보 중에서 어느 쪽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중립을 유지해야 될 입장이긴 한데요. 저 때때로 보수고 때때로 진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꼭 어느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라던가 어떤 의제에 따라서 그런 게 있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요즘 청년들의 보수와 이런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같은 처지로서 공감이 되는 한편 또 제3자로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요즘에 또 무분별한 혐오로 인해서 정치 색깔을 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청년들의 정치적 색깔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별을 가지고 혐오의 대상으로 갖고 이게 또 정치적인 걸로 가고 이거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심각하게 보는 거는 청년들이 다양한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들은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정치 발전이 있는 거고 그쵸. 예전에 저희들이 컸을 때 80년대에는 오로지 이제 뭐 독재 타도 군부정권 물러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 의식이었다라고 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양한 가치 스펙트럼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공화, 민주, 보수, 노동당 이런 것들이 발전해왔고 거기서 청년들이 또 정치인으로서 각광받으면서 국민들한테 선호받는 정치인 스타로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정치식이 대부분이 진보 쪽에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4, 5년 전서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보수 쪽에도 청년층들이 막 환호한 부분들은 나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될 거다. 어느 쪽이 옳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판단해주고 또 그들 청년들이 또 다른 가치 논쟁을 통해서 세력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받을 거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약간은 저는 이제 젠더 갈등,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염려하는 같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 진영을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혐오를 하고 또 여성은 또 남성 20대 남자들을 대상으로 혐오를 하고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들도 군대 가라. 우리가 얼마나 이제 고생하고 왔는데 너희들은 가점도 없이 모든 취업에서 혜택 보고 있는 거 아니야. 2년 동안 안 가보느냐 가지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갖고 막 이렇게 벽을 쌓고서 얘네들은 우리의 적이야. 그건 또 다른 사실이 또 다른 갈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청년들이 정치를 하나의 갈등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된 갈등으로 정치를 노선을 잡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성평등, 뭐 반대 성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서는 큰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별 때문에 진보 보수를 나눈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뭐 발생하고 또
그런 혐오로 인해 정치적 노선을 정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총체적인 종합적인 삶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정치 색깔도 물드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이슈가 아닌 삶에 대한 진지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청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는 선거가 기대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청년들이 정치 활보에 있어서 더 성숙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양가 감정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공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 청년들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만약에 장벽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 나라나 그 사회는 어두운 겁니다. 미래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다양한 청년 주체 세력들이 기성 정치인들하고 싸워서 그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동등한 조건에서,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우월한 조건에서 이렇게 싸워줄 수 있는 이 룰들을 룰 세팅을 다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산에도 새로운 저는 20대 정치인들 나서, 그러니까 30대 정치인들이 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가치 논쟁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한테는 공천을 줘야 돼. 저 사람은 당연히 젊으니까 기회가 다음에도 또 있으니까 참아야 돼. 아니 그러다가 15년, 20년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다양한 정치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이고 그런 문화, 그리고 우산만의 또 다른 청년들을 키워주는 그런 양식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청년에게만 좋은 나라는 없죠. 그렇다면 청년에게만 나쁜 나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청년 세대가 중요한 것은 희망이 되는 세대이기 때문인데, 희망의 세대라는 말처럼 청년 스스로도 희망을 품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희망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정치인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의 고수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는 이제 장년들 층에서 또 진보를 유지하려는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옛날과 봤을 때는 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게 보인다라고 저는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왜 많은 장년들은 진보를 고집하는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표가 갈라지는 이 스펙트럼을 보면 20대하고 지금 30대 초반 정도는 이 보수 쪽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30대 후반, 그러니까 40대가 주로, 그 다음에 50대 초반까지는 진보 쪽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들은 또 이제 보수 쪽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오히려 20대하고 30대, 40대 초반의 진보를 그동안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왔었고, 그 이후들이 보수화되는 이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첫 번째는 저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이 갑갑해진 이런 어떤 가계,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함,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정치 성향 속에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사실은 이제 그 집값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올랐을 때의 피해를 보는 계층이 20대, 30대예요. 집을 살 수가 없는데요. 일자리도 없는데 그들한테 그 매년마다 2, 3억 오르는 그 집을 사라고 하는데 집 사기는커녕 그 전세나 월세 내기도 깝깝하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정부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쭉 해온 것에 대한 반감 나타나는 게 저는 20대, 30대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반대로 40대, 50대들은 대부분 집을 가진 계층들이에요. 2배로 올랐는데, 처음에 5억 가던 게 10억으로 올라갔으면, 나 이제 동탄 가서 살아도 돼. 근데, 거기도 올라버렸어, 이제. 맞아. 집 자체로서 자기가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야, 예전에 그냥 3억 했던 집이 그냥 6, 7억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중산층이야.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분은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데도 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어요. 수원도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50대까지가 이제 386들이에요. 그 당시에 80년대 많은 운동권했던 분들의 끝무렵이 지금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저기 했던 사람들도 진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한 번의 그 가치 이념을 가지면 거의 바뀌기 힘들어요. 근데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는 이제 기존에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분 세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커온 세대, 60년생 거의 이 상이죠.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커왔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발전 속에서 허리춤을 졸라매면서 오늘 먹을 거를 참아서 내일 우리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통적인 보수층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스스로 제가 봐서는 가장 부유층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로 봤을 때 가장 자산들이 풍부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식 다 이렇게 출가시키고 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집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도 좀 있으면서 세컨하우스도 갖고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좀 부유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변화하거나 뭐 세금을 갖잖아요. 세게 매겨가지고 양도세 이런 것들을 높이는 부분들에서 극도로 이제 저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존 자산이 그래도 가장 많은 계층이면서 이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계층들이고 이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정치 성향도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울하게 보는 거는 이 청년들은 과연 진짜 희망의 사다리를 우리 장년층 아니면 이 정부가 제도권이 제시하고 있느냐? 난 제시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열심히 일하면 내가 적어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확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절이 지금 우울한 현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오산에서 이재철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재철의 매력과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공소리 기자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공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시장에는 나는데 제 진가를 지금 아직은 몰라준다. 몰라주는 데는 나 스스로의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 전략이랄까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전히 코로나가 이제 창궐되면서 행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나도 기껏해야 그 점심이나 저녁 때에 뭐 4명 정도, 어떤 때뭐 2명만 만날 수 있다니까 제가 이 24만 중에 2명씩, 4명씩 만나면 얼마나 앞으로 성공기간 동안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가치는 정말 기존의 그 오산에 있는 정치인들은 80년 이상 다 그 노출된 정치인들이다.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인지도면에서 나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인지도가 곧 지지도는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나의 가치를 충분하게 알린다고 하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저 이재철이라는 사람 괜찮네 라고 홍보를 드러낼 자신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당신 이름은 들어봤다. 그런데 당신하고 오늘 만났는데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정말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방법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공소리 기자님처럼 좀 언론에서 아니면 좀 미디어 쪽에서 관심 갖고서 오히려 오늘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준 부분들이 굉장히 고맙다. 중요한 건 본인의 진실함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결국 진실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만나본 이재철 소장님은 굉장히 속 깊은 이야기로 진솔하게 오늘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공 기자의 인터쇼 공식 질문입니다. 이재철 왜 살죠?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판 기념을 했는데 제 네. 책 제목이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사느냐고 하면 돌이켜보니까 당신들 때문에 난 살았습니다 라는 말들을 거꾸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하는 존재로서 또 그렇게 사람에게 덕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또 이재철 소장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공기자의 인터쇼 이재철 오산행복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 편견 없는 소식 리버럴 미디어였습니다.